네, 이번 시간에는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현대 주기율표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라는 건 원소들을 나열한 거잖아요. 예, 주기율표가 지금 이제 현재 한 110여 종류 되어 있는데 이들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현대 주기율표,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알칼리 금속, 할로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전자 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 주기율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일단 주기율표를 하기 전에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소라는 건 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원자하고 원소는 뭐가 달라요? 라고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원자하고 원소는 차이가 있을까? 네, 원자는요, 여러분들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2O가 있다, 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원자는요, 입자에 의한 입자수, 알갱이, 몇 개의 알갱이가 있나요? 지금 3개의 알갱이가 있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원소라고 하는 건요, 그 구성 성분이에요.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몇 개의 원소가 되어 있냐면 2개죠.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산소, 물론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원소라고 하면 여기선 2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학교 때도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때 다시 공부하면 다 까먹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 원소를 기본했고요.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나열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걸 원소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약 110종류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118개, 지금 현재는 118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110여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한 종류의 원소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종류의 원소로도 물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산소 기체 O2, 수소 기체 H2 또는 헬륨 기체 He, 이들은 그냥 그 자체 하나의 원소 한 종류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도 새로운 물질을 만들죠. 예를 들면 H2O, CO2 새로운 물질 만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원소들은 110여 종류밖에 안 되지만 이것들로 구성할 수 있는 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분자 물질들이. 네,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주기율표로 가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요, 주기율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기. 자, 여러분들 일어나서 아침에 아침밥을 주기적으로 먹는다. 예, 그 뭐예요? 같은 게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주기라는 건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이라는 건 어떤 원자들을 쭉 나열을 했더니, 원소들을 나열을 했더니 이 원소들이 성질이 비슷한 A라는 원소가 나오고 쭉 나온 다음에 A하고 똑같진 않지만 A-처럼 비슷한 애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A-처럼 또 비슷한 애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열할수록 비슷한 애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는 애들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만들게 됐는데요. 자, 주기율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주기율표라는 것은 이런 원소들을 표로 표현한 거죠. 자, 처음에 이 주기율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데베라이너예요. 데베라이너는 뭘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냐면,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원자량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의 원자 질량, 원자량을 봤더니 얘가 원자량이 10인 거예요. 근데 B라는 원소가 발견되고 C라는 원소가 발견됐는데 이 세 개가 성질이 비슷하네?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물에 넣으니까는 물에서 폭발을 하는 거야. 성질이 비슷하다 했는데 C라는 원소의 원자량이 30인 거예요. 근데 B라는 원자의 원자량은 내가 뭔지 몰라. 근데 추측을 해봤더니 얘가 10이야? 얘가 30이야? 그럼 너 혹시 20 아니야? 라고 봤더니 정말 20인 거예요. 신기하다. 원자량이 이렇게 10씩 증가했는데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네? 그래서 원자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데베라이너.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 개가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되네? 데베라이너.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멘델레이프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 63종의 이런 원소들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량 순서로 나열을 했더니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는 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해가지고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 데베라이너도 무슨 순서로 원자량에서 어떤 관계가 나타났다. 멘델레이프도 원자량을 가지고 표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주기성을 벗어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누구냐면 바로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이렇게 핵이 있죠. 핵이 있는데 1번, 2번, 3번 가면요, 요 핵에 들어있는 전하량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 플러스 3이냐, 핵에 있는 전하량이 달라요. 이 전하량이 다른 것은 이 핵 속에 있는 플러스를 지니고 있는 입자의 수가 다른 거거든요. 이 입자 수가, 그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로는 양성자라고 그래요. 양성자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우리는 원자 번호를 붙이자. 너 1번, 너 2번, 너 3번 해. 이렇게 번호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즉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 이게 바로 뭐다? 원자 번호다. 그래서 이 모즐리라는 사람은 원자량이 아니라 이제 원자 번호가 더 정확해 하면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우린 이걸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주기율표 볼게요. 네, 이게 주기율표거든요. 주기율표 보게 되면요, 여기 세로줄에 족이라고 있어요. 1, 2, 3, 4. 자, 이게 뭐냐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번이거든요. 1번인 수소는 플러스가 하나고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헬륨 같은 경우는 2번이잖아요. 2번. 얘는 양성자가 2개. 그러면서 핵에 양성자 2개가 있고 전자도 몇 개 있겠어요? 2개가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헬륨입니다. 그 다음 3번 여기 리튬을 보게 되면 3번은 플러스가 양성자가 3개예요. 3개. 핵에 플러스 3이 있고 전자가 3개인데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전자는 어디 들어가냐면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베릴륨은요, 4번이거든. 4번. 그러면 플러스 4죠. 플러스 4가 있고 핵에는 양성자가 4개가 있고 전자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가. 두 번째 껍질은 최대 2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냐면, 자, 여기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 11번이거든요. 11번 나트륨은 원자 번호 핵이 11이에요. 11개야. 플러스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현재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로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원자도 호텔이야. 1층에는 방이 2개예요. 2층에는 방이 8개. 3층에는 또 방이 8개거든. 근데 3층에도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니까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죠. 네, 즉 이
1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예요. 하나죠.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 하나죠.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 하나죠. 네, 그래서 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전자수,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베릴륨 봐봐요. 마지막 껍질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2족에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도 보면은 12번이잖아요. 얘도 핵에는 12 플러스고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족이 의미하는 건 원자과 전자 수고요.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8개라고 그랬잖아. 네온 같은 경우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네온은 10번이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10 플러스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겠어요? 최대 8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10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8개가 꽉 들어간 건데 여기를 우리가 꽉 찬 거를 꽉 찬 상태를 우리가 18족이라고 했어요. 왜 8족이라고 안 했냐? 여기 크립톤부터는 마지막 껍질에 18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8족까지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요 가운데가 지금 여기가 비어있죠. 비어있는 이유가 8개만 채워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만 채워지기 때문에 여기 빈 칸은 지금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주기율표에서 족은 뭘 의미하냐? 1족에서 18족까지 있는데 이 족이 의미하는 건 바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수를 의미합니다. 자, 주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주기는 여기 가로줄이거든요. 가로줄. 1주기, 2주기, 3주기부터 해가지고 7주기까지 있어요. 자, 눈치챈 친구 있겠지만 주기가 의미하는 건 전자가 위치한 전자 껍질 수예요. 여기 수소는 껍질이 하나죠. 리튬은 껍질이 2개죠. 나트륨은 껍질이 3개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위치한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족과 주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가로줄로 해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바로 뭐다? 현대의 주기율표다. 자, 그 다음에 이 현대의 주기율표에서요. 지금 이렇게 왼쪽 아래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이 전부 뭐냐면 금속 원소들이에요. 금속. 그리고 오른쪽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있죠? 여기. 여기가 비금속 애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 네. 여기가 뭐냐면 바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에 위치한 준금속이라고 해요. 네. 조심할 건 여기는 수소는 금속에 위치해 있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비금속이다라는 거. 얘는 예외입니다. 예외. 중금속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이 뭐예요? 금속이고 요 오른쪽 위가 비금속이다. 자, 중금속은 뭔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으니까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야. 비실비실 되는 애들이야. 비실비실 되는 애들. 자, 비실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금속 원소는 어디에 위치한다? 왼쪽 가운데 위치한다. 비금속은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수소는 예외로 있지만 비금속에 포함된다라는 거. 자, 실온에서 보통 금속은 다 고체예요. 단 수은만 액체다. 비금속은 다 거의 기체예요. 기체 또는 고체인데 브로민만 액체다라는 거. 자, 금속의 특징은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택이 있고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통하고 길게 늘어지거나 펴지죠. 네. 비금속의 성질은 뭐가 있어요?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 잘 통하지 않죠. 단 흑연만 예외로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 흑연만 전기 통합니다. 네, 우리가 금속들은 전부 다 양이온이 되는 걸 좋아해요. 나트륨 보세요. 나트륨 1+죠. 칼륨 1+죠. 네, 우리가 금속의 성질은요, 나중에 또 우리가 화학에서 배우겠지만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게 금속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애들을 좋아한다. 자,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받는 걸 좋아해서 음이온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음이온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음이온인 애들, 양이온 애들 구별해주고 우리가 이런 거 어디 이용된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기억해주면 되겠고,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기본 성분이다. 다른 물질로 더는 분해되지 않는다. 뭐라고 하죠? 그렇죠, 원소라고 하죠. 자, 주기율의 발견, 그 다음에 배열한 기준. 자, 데베라이너 뭐했어 이 사람이? 새쌍원소 무슨 순서로? 원자량. 멘델레이프도 원자량으로 순서로 배열했더니 특이하게 나타나더라. 자, 모즐리 현대 주기율표 원자 번호. 자, OX 문제네요. 현대의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거니까요. 맞죠? 자, 18개의 주기가 아니라 족과 7개의 주기로 반대로 되어 있네. 그쵸?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 줄에 있다. 네, 같은 족에 있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 뭐냐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와서 이 족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원자과 전자가 바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면 족이라고 한 거예요. 이 족. 가족이야, 가족. 가족 족자예요. 족. 예. 원소들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네. 그 다음에 옳은 걸 고르시오. 자, 금속 대부분 고체로 되어 있죠. 광택 대부분 있고 열과 전기도서 잘 되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비금속은요.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고 광택이 없고 대부분 열과 전기도성 잘 안 되고 음이온 되기 쉽다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주기율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시험 잘 나오는 건요. 여기 주기율표에서 데베라이너, 멘델레이프, 모즐리가 무엇을 이기했나? 데베라이너 새쌍원소, 멘델레이프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다. 모즐리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했다. 모즐리가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었고 이때 족과 주기의 의미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